합니다. 그 해시 함수 가지고 인증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해시체인이라는 기법입니다. 해시체인. 그래서 해시체인은 블록체인하고는 좀 다른 거고, 블록체인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에서 쓰는 기술이죠.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에 쓰는 기술인데, 어쨌든 해시체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해시함수는 일방향성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쪽으로는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된 결과로부터 입력을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길이가 10인 해시체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S라는 랜덤 값, 좀 긴 값을 구해가지고 그것의 해시 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 CN에다가 또다시 해시를 해요. 그걸 해시 다시 해. 그럼 CN-1. 그래서 C 10, 9, 8, 7, 6 해가지고 C1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서 C0를 계산해요. C0. 그러니까 C1을 해시하면 C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C0를 이 해시체인의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그러면 서버가 C0를 갖고 있으면 나는 C1을 서버한테 줘요. 이 C0는 김상진 거다라고 해서 C0를 서버에 등록해 놓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럼 C0는 김상진 거야. 그러면 나는 김상진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C1을 제공해 줘요. 그러면 서버는 받은 C1을 가지고 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시한 값이 C0랑 일치하면 이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예요. 서버는 C0를 가지고 있지만 C0로부터 C1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C1으로부터 C0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거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버는 C0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C1을 전달하면 C1에 해시를 해서 C0랑 맞는지 비교해봄으로써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이 C1부터 C10까지는 그 사용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용자들은 몰라. 그리고 C1이 공개돼도 그 뒤로는 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는 C2를 쓰겠죠. 서버에는 C0 대신에 C0를 C1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C2를 전달하면 C2에 해시를 해서 C1하고 일치되면 또 김상진을 인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번 인증할 수 있어? 총 10번 인증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인 해시체인을 만들면 10번. 그래서 생성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사용하는 방향은 C1부터 쭉 쓰는 거예요. 그럼 다 쓰고 나면은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만들어야 되고, 사용자는 그러면 얘네들 하나씩 쓰려 그러면 다 갖고 있거나 다 갖고 있기가 번거로우면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C5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해시를 한 4번 하면 C1이 계산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이걸 갖고 있으면 쭉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이가 100인 해시체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해시 함수를 100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그 해시 값을 100개를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쓰면서는 하나씩 버리는데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그것은 번거롭겠죠. 그렇게 하려면 C10, C20, C30 이 정도 이렇게 한 10개씩만 유지해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 알면 계산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짜리 해시체인이라고 해서 100개의 해시 값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유지하면 되겠고, 적게 유지하면 사용할 때 계산 비용이 늘겠죠. 그렇지만 보관하는 비용은 줄어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시체인이 이렇게 쓰겠고, 이 해시체인이 OTP, 일회용 패스워드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OTP 쓰시는 분 있어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안 써? 하긴 아직 학생이니까. 큰 돈을 거래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OTP를 공짜로 줬는데 요즘은 5,000원 정도 내야지만 줘요. 그리고 그 OTP도 이 해시체인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체인을 가지고 전자화폐를 이제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사용자를 인증을 할 때 이제 쓰일 수가 있고, C0만 안전하게 김상진 거다라고 확인이 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버는 해시 함수 한 번만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보고 내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받은 값을 해시해 가지고 저장된 값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인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요 문제점. 길이에 의존해 인증에서 제한되고 클라이언트는 해시의 모든 값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매번 다시 많은 해시를 수행해야 됨.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중간 값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표준에 있는 S키라고 하는 게 이 해시체인을 이용해서 일회용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요 하나의 값들이 일회용 패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일회용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얘가 노트 7이면 9에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회용 패스워드는 매번 다른 패스워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매번 다른 패스워드 쓰면 뭐가 좋을까요? 패스워드가 노출돼도 돼. 왜냐하면 그 노출된 패스워드는 또다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노출된 패스워드로부터는 다음 패스워드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처럼 C1을 쓰면 이제 C1은 다시 안 써요. 그 다음에 C2를 쓸 거예요. 하지만 C1을 보더라도 C2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체인에 있는 요 값 하나하나가 그 일회용 패스워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한 퍼즐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 퍼즐은 패스워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라는 값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취하게 되면 y 값을 얻게 되는데, y를 주고 x를 계산해라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런데 이 y 값을 계산할 때 쓴 x 값 중에 예를 들면 4비트만 빼고 나머지를 줬어요. 4비트만 빼고 나머지를 줘요. 그러면 몇 번 해보면 이 x 값 전체를 계산해 볼 수 있을까? 최대 16번 해보면 네모난 요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0비트를만 안 주는 거야. 계산할 때 쓴 게 뭐 100비트인데 100비트 중에 80비트는 알려주고 나머지 20비트만 계산해 봐라. 그러면 2의 20승을 내가 막 랜덤으로 해봐야 되는 거지. 0부터 차례차례 해보겠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 해봐서 그 y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값을 이제 답을 찾았다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2의 20승을
계산하는 것은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 사용자를 인증할 때마다 이 비용이 들게끔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하는 경우에는 내가 한 100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인증해야 되면은 2의 20승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잖아요.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그만큼 저거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이제 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디도스 공격을 한 컴퓨터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좀비 PC들을 구해가지고 걔네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누어서 어떤 이런 해시 퍼즐을 풀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어 기술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KB 퍼즐은 이 해시 값의 일부만 이제 모르게 해가지고 요거를 맞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맞히게끔 하려면 그러면 그 전수조사가 필요하게 되겠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의 노력을 상대방이 하게끔 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뭔가는 해야 되고 얘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내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이런 기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KB 퍼즐 하는데 한 20비트, 뭐 30비트 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너 다음 단계는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 해야 돼. 그러려면 너는 그 기다린 동안에 너가 기다렸다는 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어라. 풀고 나면 내가 다음 단계를 진행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뭔가를 기다리게끔, 뭔가는 하면서 기다리게끔 어떤 하는 방법으로 KB 퍼즐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퍼즐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트코인 관련된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값들을 막 만든 다음에 이 값들을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약속을 딱 해놔.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M에 대한 어떤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수정을 못 하게끔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M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의 해시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M을 내가 바꾸고 싶은 M 프라임을 바꾸고 해시 값도 M 프라임으로 바꿔버리면 바뀌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이 해시 값이 특정한 값이 돼야 돼. 특정한 값이 되게끔 어떤 비용이 들게끔 최소 10분은 걸리게끔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분을 누가 투자해가지고 그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고정이 되겠고, 그 다음 사람은 그 또 다음 걸 구하게 돼요. 계속 구하게 되면은 예전에 여기에 들어있던 값, 어떤 메시지를 내가 수정하려면 그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설명이 이해됐나? 잘 이해 안 되겠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될 텐데, 이 비트코인에서 쓰는 기술이 하나가 이 해시 퍼즐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시값, 어떤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을 구하는데 그냥 M만 넣지 않고 랜덤 값을 넣어서 해시값을 구해요. 근데 결과 해시값에 앞에
20비트, 뭐 앞에 10비트가 모두 0이어야 돼. 우리가 해시를 하면은 랜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앞 첫 번째 비트가 0이 될 확률은 얼마야? 첫 비트가 0이 될 확률은 50%겠죠. 첫 비트는 1이면 아니면 0이겠지. 그러면 앞에가 0인 해시 값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두 번 해보면 랜덤 값을 하나 넣고 1이 나오면 그 랜덤 값을 바꾸면 그 다음에는 0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앞에 20비트, 뭐 30비트가 모두 0이 되는 해시 값을 찾을 때까지 그 랜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을 찾은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되는, 그 비트코인에서는 마이너가 그 마이너들이 있어요. 기계를 사가지고 그 마이너들이 그 마이닝을 하는데, 그 마이닝 하는 게 막 거래들이 있으면 그 거래들을 갖고 와서 그 거래들이 들어가 있는 해시 값을 구하는 거예요. 랜덤 값을 하나 추가해서 계속 구해가지고 앞에 20비트, 30비트가 다 0이 될 때까지. 그걸 찾은 사람은 수수료를 받게 돼요. 수수료. 그래서 그걸로 동작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값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들어갔던 거래는 취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고정이 돼버려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기술인데, 그때도 이 해시퍼즐 같은 게 쓰이고, 이 해시퍼즐은 최상위 K비트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컴퓨터를 갖고 왔으니까. 앞에 5비트가 0이 되도록 어떤 해시 값을 찾아볼게요. 또 바꿔야 되겠네. 잠깐만.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아 창피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단수를 늘리려면 열받았다. 파이크 뭐야? 다음에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